지난주부터 같이 했고 오늘부터 제목을 붙여서 시작합니다. 이세라의 네일 아트. 요 네일이 아니고요. 네일 아트입니다. 네일 아트. 내일 주말이죠. 주말에 뭐 일요일에 덥다고 하지만 그러면 더 시원한 공간에 가서 전시회도 한번 관람해 보시고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술 그리고 예술 관련된 얘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라의 네일 아트 이세라 작가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타이틀 어떻습니까? 저희 제작진 스태프들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저 사진을 막 겨우 찾아서 본인과 실물 대조를 해가면서 만든 건데 타이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목은 어때요? 네일 아트. 중의적이고 아주 재치 있는 제목 같아요. 그랬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웃고 계시진 않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뭘로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네일 아트 1화의 주제는요. 아트 인플루언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 인플루언서. 네. 뭐 직역하면 미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뭡니까? 아트 인플루언서.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이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SNS 상에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예. 이 아트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예술 전반이나 혹은 조금 더 좁혀보자면 이 미술의 영역에서 여러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자기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대중에게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이 이 아트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 가수? 네. 이승기 씨. 네, 최근에 이제 5월에 아트 부산이라고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국제 아트 페어가 열렸었는데 그때 뭐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 뭐 박서준 씨,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이 아트 페어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미술 쪽 관련된 뭐 전시회랄지 뭐 사진전이랄지 등등은 꽤 자주 가면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이승기, 맞습니다. 박서준 이런 분들이. 네네. 미술 시장이 요즘에 많이 커진다고 지난주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 미술 시장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도 혹시 이 아트 인플루언서 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아트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미술 시장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미술 시장의 이 확대와 팽창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거든요. MZ는 항상 빠지지 않네요. 네, 실제 돈을 쓰는 사람도 이 MZ세대이고 근데 이 MZ가 어떤 작품을 살 건지 또 요즘 시장에서 어떤 작가가 인기인지 이런 미술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얻는 통로가 혹시 어디인지 김용준 기자 아세요? 뭐 네이버, 구글 미술 잡지 너무 제가 무식한 발언이나요? 역시 이제 MZ 세대랑 조금 이제 세대 차가 있어서 그런지 감을 조금 이제 못 잡는데 SNS입니다. SNS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인플루언서 분들 걸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MZ가 미술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주요한 통로, 최근에 한 발표에 의하면 SNS인데요. 이 아트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도 바로 자신들의 개인 SNS를 통해서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아트 인플루언서들과 MZ들은 하나의 큰 접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아트 인플루언서들은 뭔지 모르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은 이 미술을 좀 딱딱할 수 있는 미술을 대중 접점에서 굉장히 쉽게 또 알려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난 척 하신다는 건 줄 알았네요. 아닙니다. 훨씬 더 알기 쉽고 대중적으로 다가기 쉽게. 그렇죠. MZ세대 분들이 이거를 구매까지 이어지려면 너무 또 전문적으로 다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편안한 방법이 SNS 중에서도 내가 좀 좋아라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혹은 유명인들 따를 수가 있겠군요. 혹시 이세라 작가께서 손꼽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또 영향력이 큰 아트 인플루언서 누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옆에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주저없이 BTS의 리더 RM을 꼽겠습니다. 최근에 BTS 하나가 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던 RM. 너무 이제 슬픈 소식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감정을 드러내시네요. RM의 인스타그램이군요. 맞습니다. 이 RM의 미술 사랑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다녀온 전시,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컬렉팅한 이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이게 또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요? 실제 미술 시장이 RM에게 기댄다 혹은 최근의 미술 전시는 RM이 다녀온 전시 혹은 다녀오지 않은 전시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영향력이 굉장한 아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M이 갔다 온 전시장도 가볼 것이고 그럼요. RM이 뭐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인 작품에 네. 대해서도 뭐 구매 혹은 구매와 비슷한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내 팬만 이렇게 좀 영향을 RM이 많이 미치나요?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나요? 아마 이제 워낙 월드스타이잖아요. 네네네. 네, 세계적으로 미치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RM 이전에도 뭐 빅뱅의 GD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 RM의 차이점을 좀 꼽자면 일단 이제 이전의 아트 인플루언서들은 국내 대중들에게 현대미술이 뭔지 뭐 해외 유명한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네네. RM은 이 국내 작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뭐 김한기, 유영국, 뭐 윤영근 엄청나게 이제 국내 작가들을 사랑하는 아트 인플루언서로 유명한데 이걸 이제 자기 SNS에 올리면 또 역으로 이 해외 팬들이 국내 작가들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이 있죠. 작품도 그런 건가요? 정영주. 이 작가도 원래 뭐 이제 유명하고 이런 작가이기는 했지만 예, 예. RM이 구입을 하면서 아, 훨씬 그래요?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정영주 작가님의 그림을 구입까지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RM은 국내 어떤 한정에서 국내 네. 아주 뭐 유명하거나 아주 유망하거나 네. 그런 작가분들의 전시회나 작품들만 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해외까지 좀 뻗쳐서 미술을 좀 사랑하는 네. 사람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RM의 미술 사랑은 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아, 그래요? 예, 미술 사랑으로 또 유명한데 최근에 이 RM이 이제 휴가가 예. 있었나 봐요. 예. 그때 이제 RM이 텍사스를 네. 여행을 한 거예요. 미술 여행을 좀 한 거죠. 네, 네. 텍사스의 주요한 미술관들을 돌아서 그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이분 네. 이분 오늘 저기 책 받으시려고 선물 받으시고 약간 좀 노리신 것 같은데 스카이워드님 D라이브의 아트 인플루언서는 이세라님이십니다. 이거 네. 하여튼 뭐 제작진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옥 같은 댓글이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텍사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전에 혹시 그 RM이 좀 BTS이기 네네. 때문에 네. 워낙에 그 세계 뭐 탑 클래스 그 이상의 네네. 스타이기 때문에 네. 유독 RM만의 현상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아트 인플루언서라는 영역이. 영역이 네네네. 뭐 이제 워낙 인지도가 있고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RM의 어떤 미술에 대한 진정성, 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술계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측면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네. 뭐 굉장히 진지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미술을 대하고 있는데 뭐 2020년에는 자기 생일을 맞아서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 원을 기부를 하기도 했고 네. 상간 벽지에 청소년들도 이렇게 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미술 책을 만드는 데 써달라. 이런 식의 기부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RM 때문에 혹시 좀 무명에 가깝거나 무명이었던 네네. 작가 혹은 유망주이지만 아주 그냥 많이 빛을 보지 못한 작가분들 RM 덕분에 좀 덕을 본 작가들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의 아까 잠깐 나왔던? 네. 작가가 바로 김희수 작가라는 사람인데요. 김희수 작가님. 네, 네네. 젊은 작가이고 2019년도부터 RM이 이 작가의 전시를 찾아다니고 관심을 좀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기 친구에게 이 김희수 작가의 작품을 선물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번 아트부산에서 김희수 작가는 이 드로잉 작품까지 포함해서 한 120여 점 정도를 그 출품을 했는데 네. 모두 다 첫날 다 완판이 되는 그런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작가님의 작품도 훌륭하겠지만은 또 네. RM이 또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니까 조금 더 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RM 로드. 네. RM 로드라는 게 있다. RM 로드 네. 뭐 그런 건가요? 뭐 RM이 갔던 그 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간다. 뭐 빵지술래 이런 것처럼 빵 먹으러. 빵지술래. 네. 비슷한 건가요? 틀렸나요? 네. 조금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이제 텍사스 잠깐 얘기하셨죠.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의 뭐 아트 도시라고 하면은 뭐 뉴욕, LA 뉴욕. 네. 이런 LA. 대도시를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텍사스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이 텍사스가요? 몰려 있거든요. 제가 텍사스 네. 가봤을 때 바비큐 먹고 네. 야구 경기 보고 휴스턴 박물관 갔다가 네.
그래도 많은 거를 하셨는데요. 바닷가 김영준 갔다가 기자. 그러고 왔는데 미술도 유명한 동네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화가죠. 마크로스코 채플이 있는 곳이 텍사스이기도 하고 또 오일머니로 이 부호의 그런 석유 재벌들이 만든 컬렉션들이 몰려 있는 곳이 또 텍사스이기도 해요. 네. 예, 근데 다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가기가 조금 애매한 지역인데 RM이 이제 그곳을 찾아다닌 거죠, 휴가 기간에.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일종의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처럼 이 RM이 갔던 길, 네. RM이 지나갔던 길들을 RM 로드라고 불리면서 이제 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아주 대단하군요. RM이라는 아트 인플루언서와 또 팬들, 네. 또 작가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RM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그 외에 또 미술계에서 인정하는 아트 인플루언서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옆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의 어떤 저분 예, 1타 강사. 네, 대표 강사 예, 예. 현우진 씨죠. 저분도 이분도 아트 인플루언서세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유명하기도 한 그런 아트 인플루언서인데요. 예. 왜 혹시 김용준 기자 혹시 땡땡이 작가라고 점을 막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일본 할머니 작가 아세요? 아, 네네. 네. 좀 무슨 아는 척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거. 같은데. 네. 예. 다큐멘터리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구순이 넘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는 쿠사마 야요이 작가, 땡땡이 작가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30억이 넘는 작품들을 연달아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그걸 또 MZ 세대답게 SNS에 굉장히 이제 낙찰받은 그날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유명한 그 더 작가의 유명세를 더해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외에도 네. 방금 사진이 잠깐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배우 한지혜 씨가 한지혜 있는데 씨. 네네. 예, 이 한지혜 씨는 뒤에 보이는 작품들이 지금 장마리아라는 한국의 젊은 작가이거든요. 이 작가분과 어떤 친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작가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면서 작가의 유명세를 또 더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혜 네. 씨가 또 아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는 다른 또 아트 인플루언서 있으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현우진 씨도 그렇고 RM 씨도 그렇고 좀 유명인들을 위주로 제가 소개를 그러네요. 지금 해드렸잖아요. 성유리 씨도 그렇고. 네. 네, 사실은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일반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 컬렉팅, 미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네이버 카페를 보면 직장인 컬렉터 되다. 직장인 컬렉터. 네, 네네네. 라고 해서 뭐 지컬이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벌써 회원이 한 16,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아요? 네. 오. 네, 일반 직장인분들이 모여서 만든 예. 이런 그 커뮤니티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한 명의 아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런 애호가 집단이나 자체가 그 자체로 사실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이런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미술에 대한 관심과 뭐 애정이 우리나라 미술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아주 유명한 연예인부터 또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면서도 이제 컬렉팅 하시는 분들까지 네. 아트 인플루언서의 폭은 상당히 넓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목이 네일 아트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아트 ART. 내일 이제 주말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혹시 우리가 좀 가족 단위 또 연인 단위 가볼 만한 네. 전시 추천하고 싶으신 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RMC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이 RMC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직접 컬렉팅을 하기도 한 작가의 전시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BTS 어마어마한 팬이신가 보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시고 있었어요. 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네. 열리고 있는 장 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이고요. 네. 장미셸 네. 오토니엘. 딱 어제부터 시작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전시입니다. 네. 네, 장 미셸 오토니엘은 프랑스 작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구슬 조각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이 작가가 제작한 유리구슬을 이 덕수궁 연못 위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보여준다라고 해요. 예, 예. 예, 이 색색의 유리구슬을 꿰어서 마치 연꽃처럼 표현한 게 이 작가의 시그니처이거든요.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바쁘게 살다 보면 네. 이 아름다운 것들에 좀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이 아름다움 자체에 좀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뭐 지인분들에게 한번 제의해 보세요. 아 뭐 내가 아는 전시회인데 한번 같이 갈래 해가지고 뭐 어떤 건데 하면 장미셸 오토니엘이야. 네. 또 가셔가지고 덕수궁 딱 가셔가지고 이게 여기에 딱 설치가 돼 있잖아.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네. 조금 전에 이세라 작가가 해주신 얘기만 하더라도 오 미술 좀 아네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장미셸 오토니엘을 개인전 이번 주말 추천하는 전시 이세라 작가 추천하는 전시였습니다. 자. 오늘 이세라 작가의 네일 아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